저는 순천대학교를 다니면서 순천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올해로 순천에 정착한 지 7년 차에 들어가는 최병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대학교 동아리 문화입니다. 제가 누구 앞에서 말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때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대학교 동아리 문화더라고요. 많이 빠졌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동아리를 떠나서도 다른 학교에 있는 동아리 연합회 이런 분들이랑 좀 교류를 해보고 같이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여기 나온 선장님이 참 명언을 하시거든요. 선장님은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어요?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내 꿈은 뭐였을까 참 돌아봤는데, 저희 꿈은 순천대학교를 동아리 명문대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혹시 학교 중에 동아리가 유명한 대학교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음악 쪽으로는 되게 유명한 동아리들이 많아요. 빠지기도 좋고 되게 흥미 쪽으로 많이 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동아리 명문대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불만이었던 부분이 지잡대 순천대라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학교를 낮추더라고요. 이 인지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동아리가 유명한 대학교가 되보고 어떨까 해서 동아리 명문대를 만들어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수도 좀 짝이 맞아 울리지만 혼자의 거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것은 지금 이 바다. 저는 동아리랑 하나의 바다로 이렇게 보고, 삶도 바다로 보지만 이 동아리도 하나의 좀 바다로 보고, 나는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젖을 것이고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나오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쯤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누군가에겐 가고 싶은 곳이고 경험하고 싶은 곳. 동아리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좀 머뭇머뭇했거든요. 동아리 문을 열기 전에 여기를 들어가도 될까? 좀 시기를 놓쳐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저는 대학교를 딱 그 20살 때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를 나오고 난 뒤에 들어가서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산악회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열심히 하는 학번이 8호학번 선배였습니다. 제가 1호학번이거든요. 바로 위에 1사학번 한 명 있고 그 위에 8호학번이었어요. 조금 더해서 아버지 거인데 제가 이 동아리에 빠져들게 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 멘토 중 한 분이에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동아리 얘기를 하려 했던 거는 그분이 얘기하는 라떼는 동아리 시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라떼는 동아리 시절, 그리고 제가 했었던 불과 15년인데 지금 20년도 또 다른 동아리 문화더라고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으쌰으쌰 뭉쳤던 동아리 문화와 저때 이제 흥미 위주로 좀 바뀌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만 다소 좀 즐거운 문화가 정착한 이런 동아리와 지금 동아리 문화는 재미 요소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아무튼 제가 느낀 동아리는 바다입니다. 시작은 좀 이런 온천 같은 느낌의 뜨거운 물이에요. 처음에 뜨거운 물에 손을 탁 넣으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물 이렇게 딱 빼잖아요. 근데 몸을 담그면요 막상 또 들어가면요 따뜻하니 좋거든요. 동아리가 그렇더라고요. 들어갔을 때 좀 눈치 보이고 쭈뼛쭈뼛 하다가 한 명씩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친구도 좀 생기고, 애초에 그리고 동아리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심사가 맞는 사람 찾기도 좀 쉽고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는데 생각처럼 오래 남진 않더라고요. 이제 전통 얘기입니다. 전통은요 바다 위에 크루즈 배와 같습니다. 안정적이고요. 너무나 안전한데 구속합니다. 너가 이거 하고 싶은 거 알지만 이러면 안 돼요. 규칙도 두고, 그리고 위에서 그 지원을 또 해줍니다. 벗어나는 친구들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산악회도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갑니다. 산악회 왜 안정적으로 가냐면 암벽을 타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합니다. 여기에선 줄을 이렇게 달아야 된다. 여기선 이거 하면 안 돼. 이 장비 쓰면 안 돼. 이 장비는 여기서 써야 돼요. 구속합니다. 네, 구속하기도 하고 이 전통을 벗어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멋져요. 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겉으로 보면 멋있거든요. 우리 국군의 나라면은요, 그 군인들이 멋있게 막 제식하고 막 격파하고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들은 멋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참
힘들죠. 근데 이 전통은 오늘날 되게 바뀌고 있어요. 크루즈 배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많이 좀 깨부시자 분위기로 많이 가죠. 전통이 장점도 있지만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간다는 좀 그런 단점도 좀 있었어요. 오늘날 많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전통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많이 사라진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선배들이 뭐 하면은 그래 선배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선배님이 선배로 바뀌면서 슥 내려가더니 어디로 내려 꼰대로 바뀌었습니다. 쓴소리하고 이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저러면 안 돼가 돌아서 이 선배 귀에는 야 쟤 꼰대야. 그럼 이 선배의 좋은 의도와 취지가 후배들을 괴롭힌다라고 와전이 돼버립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50%의 갈굼과 50%의 본심인데 50%의 본심은 다 잊혀지고 50%의 갈굼만 남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만 남아서 와전이 되는 거예요. 전통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나 꼰대 되기 싫어하고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리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험입니다. 동아리에 빠져들잖아요. 깊이 들어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심해를 들어가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가 보입니다. 나랑 똑같이 산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산 얘기를 하면요, 좀 노는 얘기 많이 하는데 암병 얘기할 때 딱 나옵니다. 동아리 경험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깊이 들어가야 비로소 보이는 아름다움이란 게 있습니다. 심해는. 그리고 이렇게 빠져드는 순간 이제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맛에 사람들이 물에서 노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헤엄을 재밌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밌게 놀다 보면 남들 위치가 보이면서 동아리란 이런 거구나. 이 단계까지 오는 사람들이 보통 20명 중에 5명도 채 안 돼버리는 게 좀 아쉬운 거고, 그래서 항상 저는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쪽 단계까지 우리 동아리 사람들을 많이 늘려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덩치로 물을 흐리고요, 본인들은 모르게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화나면 무서워요. 이거는 동아리를 떠나서 우리 청년문화에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저도 요거 때문에 많이 싸웠고, 지금은 웃지만 당사자들 되게 얼굴 붉히고 편가르기가 되면서 한 사람이 나가면 우르르 나가버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동아리는 사적인 영역에 많이 속하죠. 공적인 영역보다. 난 재밌으려고 들어간 곳인데, 연애를 하면서 2명 다 활동을 잘 안 해요. 2명과 있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외의 사람과 어울리는 거를 꺼려해요. 근데 한 번 제 주변에 딱 미술 동아리에 하나 있었어요. 편견을 깼어요, 이 친구들 때문에. 동아리에서 연애를 하면서 이 상어들이요, 우리를 이끌어요. 주축이 돼가지고 동아리가 컨트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싸웠으면 웃었을 뻔한데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동아리를 잘 유지하더니 동아리를 아주 잘 이끌고, 얘네들이 재밌게 노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추억이 많아지면서 동아리에 애착이 생깁니다. 좀 이런 예외 케이스 때문에 제가 100%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는데 너는 실패하면 두고 보자고. 신생모집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환경오염입니다. 어떤 게 똑같냐면요, 모두의 과제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잘못 해결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일으킵니다. 순천대학교 동아리 중에 신입생 모집이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신입생이 유입이 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음악 동아리들이 제일 그래요. 근데 다른 학술 동아리라든가 체육 동아리 이런 데는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홍보를 하고, 얘들아 여기 들어와봐 재밌어 이렇게 알려야 되거든요. 이런 좀 모집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되게 잘 되는 동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교육봉사 동아리였어요. 이 동아리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동아리는 좀 보는 게 달라요. 학생들이 이런 거 하려고 동아리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캐치를 합니다. 친구가 많은 친구들을 또 섭외도 해요. 친구가 친구를 또 물고 오니까요. 신입생이 그때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산학회는 신입생이 8명 중에 남는 친구도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비결을 물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소외되는 친구 없이 다 역할을 지어주는 거. 소외받는 친구가 없이 역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소속감이 느끼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상한 친구가 안 생기도록 컨트롤을 다 합니다. 그런 좀 정성과 노력을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는 눈이 다르니까 동아리가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다른 동아리들에게도 알려주면 참 좋았겠지만 졸업생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인터넷 문화는요 일종의 파도입니다. 파도. 15년도에 이거는 뭐였냐면 소재거리였죠. 우리가 큰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술자리에서 얘기할 때 이게 좀 영향을 준다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 인터넷 문화는 좀 다릅니다. 이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손절이 빠릅니다. 손절. 옛날에 우리 인간관계는 좀 사슬 같은 느낌이에요. 단단하고 사람 간의 연결이 하나하나가 끈끈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조금 다릅니다. 망이에요. 망 일종의. 얇고 여러 가닥이 많아요. 우리가 굳이 이 내 위에 바로 위에 선배가 나랑 안 친해도 나 이 사람 손절해도 다른 사람이랑 뻗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손절 문화가 빠르게 형성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미술 동아리 들어갔는데 미술 동아리 운영이 별로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내가 바꿔야겠어가 아니라 야 여기 진짜 별로다. 나가면 되지 뭐. 나갑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서 뭐를 해보자.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해주면 여기 털을 잡고 뭐를 해보자 이런 게 있는데 손절 문화라는 게 요즘에 되게 큽니다. 인터넷 영향이 좀 크고 싸이월드 때는요 일기장을 쓰는 느낌이 있어요. 싸이월드 요즘 SNS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나의 그 뭐라 사치 자랑 이런 느낌? 나 이런 좋은 데 가서 여행해서 나 저기 이런 정도로 해. 그러면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옛날에 나는 10명 중에 1명, 30명 중 1명이었어요. 요즘은 몇백만 명 중에 1명이에요. 내가 백날 잘해봐야 비교 대상이 우리 집 옆집 철수 영희가 아니라 춤을 추더라도 걸그룹이랑 비교가 되고요. 노래를 불러도 가수들이랑 비교를 하고요. 눈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나는 요 정도만 해도 되게 잘한다 생각했는데 보는 사람들도 요만큼 높아져가지고요. 그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뭘 하든 만족이 안 돼요 이게. SNS가 발달이 되면서부터 좀 재미있는 것도 많아졌지만 동아리 문화로는 되게 좀 힘들어졌다. 동아리가 재밌어야 되는데 동아리에 안 가고 여기에 시간 투자하면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소통도 옛날에는 카톡으로 소통했어요. 카톡. 요즘은 좀 에브리타임이라고 생겼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다음에 저기 선배랑 싸웠어. 말로 싸워가지고 이 선배를 손절을 해요. 여기서 전부 출근이었습니다. 선배한테 구실낼 필요도 없고요. 막 나가다가 싫으면 손절하고 사람 관계가 끊기가 참 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동아리 얘기를 하면서 저는 청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체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까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이거를 꼭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모든 청년 문제를 맺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동체 문화에서 개인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진화를 하고 이제 혼자서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사람을 만나서 알아야 될 정보가 핸드폰 하나는 다 돼버리니까 사람과의 접촉 없이도 나는 성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깨뜨리는 게 무관심과 무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희망직업 1위가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왜 공무원 하고 싶어 하면은 저는 저기 문직 발급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이렇게 좀 간소화시키는 게 너무 좋아서 공무원이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그러나 우리 공무원 하고 싶은 제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정적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재미와 흥미, 신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큽니다. 우리 1등만 생각하지만 3위, 4위를 봅시다. 요리사. 이 요리사가 뭐 돈을 잘 벌어야 됐으니까 내가 요리를 좋아해서겠지. 음악 동아리가 항상 스테디셀처럼 열심히 가는 이유는요. 누가 뭐래도 음악하는 순간이 재밌으니까. 누가 음악이 밥 먹여준다 했으니까. 그래도 난 이게 좋아.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항상 쉽게 내렸던 그 말.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봐. 세상 무책임한 말이고 무관심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 말을 열심히 해놓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준 적은 있지만 관심 가지고 1시간 이상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애니메이터야.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빠랑 1시간 얘기할 수 있는 거, 엄마랑 1시간, 선생님이랑 1시간, 누구랑도 1시간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항상 흔들었던 그 말, 정답은 없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누구 하나 지표가 없습니다. 20대 청년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네 하고 싶은 걸 찾았니? 하면은 당당하게 아 나 이거 정말 관심 있어서 이쪽으로 가보려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저는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는 3명만 모이는 공동체라고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힘은요, 친구라 모여봐. 이거 좀 해보자 했을 때 몇 명이 모이느냐가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주의가 사라지고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모아서 힘을 만들 수 있는데 힘을 쓸 줄을 모르는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사실은 되게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요. 그리고 이 힘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을 주고요. 살아가는 데 의욕을 주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삶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뭔가를 더 나아갈 수 있게, 발전할 수 있게 힘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 세대인데 힘을 쓸 줄 모르는 세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청년들을 되게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봤습니다만 이거는 어제 행사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힘을 쓸 줄 모르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거 안 볼 줄 알았어요. 개인주의라서 다들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을 줄 생각을 했는데 모이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청년들을 되게 얕보았구나. 청년들은 아까 말했던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오늘 이 행사를 거치면서 이 학생들이 동아리 얼마나 나갈까 기대도 좀 되고요. 제가 청년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동아리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that